3월 22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2% 상승한 2416.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36% 상승한 813.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 라운텍, 위세하이텍, 윈텍 4종목이었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전일 테슬라가 7%, 루시드가 6%, 리비안이 4%로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에 오늘 2차전지 테마가 강세였습니다. 유럽 CRMI 수혜 기대감도 동반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LFP 배터리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LFP 배터리는 저가형 배터리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테슬라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LFP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의 국내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AI 섹터입니다. 최근 힘이 빠졌던 섹터이지만 구글이 챗GPT 대항마인 바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가 다시금 부각되었는데요. 그중 위세아이텍은 유진투자증권이 국내 AI 관련 기업인 셀바스 AI, 솔트록스, 코난 테크놀로지 등에 비해 크게 저평가되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한편 셀바스 헬스케어는 챗GPT 열풍 속 의료 AI 시스템 사업 확대로 기대감이 지속되며 오늘도 장중 최대 26%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오전 11시경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쭉 윗꼬리를 달고 1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카나리아 바이오 섹터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제 최대 주주인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올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는 소문의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 소문을 부인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한가, 카나리아 바이오의 2대 주주인 세종메디칼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4번 디스플레이 섹터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음 달 초 윤 대통령 참석 하에 디스플레이 초격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국내 최초로 AR, VR 글라스의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상용화한 라운텍이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다른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함께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5번 로봇 섹터입니다. 전일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명동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로봇 사업 확대에 총력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로봇주 중에서도 최근 잠잠했던 에브리봇과 코닉 오토메이션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2%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네요. 다음은 6번 건설 섹터입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에서 2분기부터 건설사 해외 수주 성과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 중 상직 하일룸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이 호재로 지속되면서 재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이나 건설장비 관련주들도 오늘 특별한 호재 없이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같은 섹터로 묶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광무가 상정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거래 재개 첫날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도 동반되었네요. 한편 조일 알미늄은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상황 속에서 천연가스 다음은 알루미늄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알루미늄 관련주가 주목받아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제넨바이오의 김성주 대표 연구팀에서 돼지간을 이식 수술받은 원숭이가 35일간 생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보유한 이종 간이식 최장 생존 기록인 29일을 뛰어넘은 것인데요. 이를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간이식을 받기 전까지 환자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종 장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성과로 이러한 이종장기 임상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소식에 제넨바이오가 급등 마감했네요. 다음으로 세경하이테크는 시설자금 확보 목적으로 최대 주주인 SGH홀딩스 유한회사에 562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한다고 공시하며 급등했습니다. 한편 현재 관리 종목 상태인 일정실업은 이틀 전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는 명분을 달고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특별한 호재 없이 15%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엠노는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다가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오늘 별다른 호재 없이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쌍용차가 35년 만에 사명을 변경하며 앞으로 새로운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EV 전용 플랫폼, 자율주행차, AI 등 모빌리티 기술 분야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KG그룹주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중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KG케미칼 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과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바이온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스타는 사우디에서 투자 목적 실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지속되며 급등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나이는 어제 시간의 거래까지 모두 끝난 뒤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됐다고 공시하며 오늘 장에서 급등했습니다. 끝으로 코아시아가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세부 내용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고 또한 K칩스법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하여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반도체 테마가 소폭 상승했고 그중 코아시아만이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네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